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더워도 달립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 성 송국근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제부터 청취자 여러분께도 정치 파발마 할 때 한 줄 평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출근길 대통령한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 한 가지, 오늘 기자가 되셔가지고 대통령한테 질문 한 가지 한 줄 평으로 여러분들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파발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방부 모두 2년 전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해양수사부 2020년 9월 29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했어요. 당시에는 공무원 이모 씨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근거는 구명조끼 입었고 북한에서 개인 신상 정보도 알고 있고 또 도박빚이 있었다. 또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가 있었다. 라면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제는 반대로 월북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뒤집었어요. 네. 그런데 또 국방부도 뒤집었어요. 자진 월북 입증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피살 공무원 월북 시도 추정 발표해가지고 국민 혼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침 조간까지 뭐 거의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이 뉴스가. 자, 송국건 본부장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새로운 증거가 없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사건을 왜곡했다는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그때 이 사건을 자진 월북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진 월북을 하다가 월북 과정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진 월북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자진 월북이라고 그때 당시 그 주장을 했던, 근거를 제시했던 것들, 가령 뭐 부유물을 안고 있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자진 월북이 아니냐, 이 몇 가지가 있는데 SI라고 해서 뭐 스페셜 인포메이션. 예, 그것은 그 감청이죠. 예. 감청인데 그것은 북한 당국 사이의 감청을, 이거 우리가 감청을 한 그 내용인데 특별 정보. 근데 그 특별 정보도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했다는 그런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특히 이것이 그때 남북 관계라는 변수를 빼면은 만약에 월북을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월북을 시도를 해서 월북을 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되는데, 그러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무마한, 왜곡한 그런 정황들은 나타나서 이 결론을 그 월북이 아니다, 네. 여기서 출발을 하니 그 결론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네. 제가 볼 땐 좀 팩트도 다르고 근거가 없으니까 좀 반론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공식 입장문 내가지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고, 그리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도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왜곡 정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왜곡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수부 그리고 국방부가 내놓은 것이 없어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 없이 2년 전에 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다는 것. 그리고 이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맞췄죠? 어떻게 맞췄죠?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경이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발표할 때는 이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이에 청와대 안에서 심야 대책 회의가 열렸어요. 심야 대책 회의 열리고 또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또 그 사이에 김정은 그 북한 위원장이 사과한다는 이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해경이 그 이후에 또 어떤 뭐 도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박 빚을 그때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북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하니 그것을 왜곡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20년 9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렇다면 해경이 맞추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해경 결과는 어떻게 믿죠? 그러면 지난번 해경 결과를 못 믿으면
또 이번 해경 결과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이것도 뭡니까? 그럼 정권 바뀌면 또 바뀝니까? 그러니까 해수부도 문제가 있고 국방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람이 있으면 관련자를 처벌해서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어차피 이 자진 월북을 발표한 의도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의도가 있다면 규명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서로 해경이 그때 해경 지금 해경이 다르다면은 이것은 특검이라도 해서 분명히 그 책임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이 사살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은 이 그쪽에서 하염이 보이고 했는데도 우리 군 쪽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네.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통신망이 두절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나중에 김정은의 메시지는 왔다고 또 이야기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급이라도 해야죠. 짧게 얘기하면요. 예. 진상 규명 동의합니다. 이걸 가지고 정정의 도구로 악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두 분 의견 들었고 이런 논란이 생기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때 청와대 상황시장 했었던 윤건영 현 의원이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윤건영 의원의 입장문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했지 이걸 뭐 왜곡한 것이 없다. 그런데 현재 해수부 그리고 국방부는 구체적인 증거도 내놓지 않고 어정쩡하게 결론을 발표해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왜곡한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국가적 자위행위다.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다각도로 첩보 분석 또 군 특수정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북한의 눈치 보느라고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논란보다도 팩트가 중요하다. 배 교수 말도 했는데, 근데 승무부장님 이 관련 증거 자료가 지금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있어서 공개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좀 절차를 달리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유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예. 안보실과 뭐 해경 국방부에 했는데 법원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는데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지정 기록물이 돼버렸어요. 지정 기록물이 되면은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그 법적으로 해제하는 거는 일단 그 고등법원장 이상이 이것에 대해서 해제 명령을 해제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국회 3분의 2는 지금 뭐 민주당이 170석이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여서야 되니까 안 되는 그래서 거고. 지금 하는 것이 그 두 가지가 다 어려우니까 네. 지금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이것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정 기록물을 지정할 때는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공개를 할 경우에 국익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상황 이런 것은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익에 중대한 위기가 된다고 해서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사안 같으면은 이것은 국익과 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물 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짧게 얘기하면요. 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가지고 서울고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주면 열람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나오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야가 서로 자신들이 뭐 진상규명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민주당도 이 열람에 동의해가지고 열람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파발마 금요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취자분들에게도 한 줄 평을 좀 해달라고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기자가 돼서 출근길 대통령한테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몇 분 문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내조만 한다더니 왜 행보를 하나요? 정말 묻고 싶네요. 또 검찰청 용산지청 현판식은 언제 할 겁니까? 왜 대통령을 하시는지요? 부자 감세는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아내와 장모를 수사할 생각은 없나요? 최저임금을 받는 최하위층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나요? 네,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검찰, 경찰이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송 본부장님, 어제는 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도 했었고 백현동 사건 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성남시 사건, 그 대장동 사건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졌지만 그래도 그 옹벽 아파트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옹벽 아파트. 옹벽 아파트. 예, 그 대선 기간 중에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옹벽 아파트. 예. 그 영상도 많이 나왔는데 이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려니 그 인근에 성남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되니까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옆에다 옹벽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상한 모양이 돼 버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부지가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였는데 그것을 건설업체가 사들여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용도 변경을 한꺼번에 4단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녹지였는데 4단계를 뛰어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는데 그때 그 4단계가 바뀌는 무렵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척근인 김모 씨가 그쪽에 들어가요.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한 특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처음에는 전부를 민간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천 몇 세대입니다. 민간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90%를 일반 분양으로 바꾸면서 수천억의 차익을 그 건설업체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4단계 용도 변경이 될 때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척근이 개입을 해서 이재명 그렇죠. 그 시장도 연루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 백현동 말고도 뭐 대장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유용, 성남 FC 후원금 의혹, 선거법 의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 교수님, 네. 민주당은 최근에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하고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철저한 대검의 기획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이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올 것이 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포문을 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해서 수사하고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수사하는 이 동시 수사, 대검에서 절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기획 수사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고 지금 수사 국면으로 바꾸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이죠.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 사건도 무리한 기획 수사를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 수사다 이런 주장인데 송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복 수사면은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이 됐어야 돼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런데 지금 되는 수사들은 이재명 그 의원 관련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수사들이에요. 했던 수사들이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백현동 사건을 기획수사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이 백현동 사건은 작년 5월에 시민단체가 이 감사 청구를 했어요. 공익 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감사를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검찰이 경찰로 넘긴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이 다른 그 관련인 수사를 하고 강제 수사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받아서 감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요 구조가 아주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일단 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요. 또 그 오른팔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무소불위의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사단이 대거 지금 고위직에 포진이 돼가지고 대통령 한동훈 그래서 검찰 직할 체제가 구축이 됐고요. 3년 지나가지고 묵은 사건을 다시 하고 있고 무혐의 내린 사건을 다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정치 보복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수사 방식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수사를 지금 펼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가부 공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전 부처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제보를 요청을 했어요. 이것 자체로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방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백 교수님은 보복 수사다. 네, 일망타진식으로 수사하겠다라는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그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 위험한 인식이다. 민주당 정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사실상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좀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사 정책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딱 떨어진 뭐 뇌물 이런 사건을 수사한다면은 뭐 제가 볼 때 정치 보복이란 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송 부원장님. 아니 민주당에 대한 그 수사는 안 했는가 그것은 이 과거 정보 수사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했잖아요. 형사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수사를 하면은 미래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나간 정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또 현 정권 수사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때도 과거 지난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죠.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앞으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사도 그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을 강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줄 평 좀 해주십시오. 이제 또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두 번째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이 기자가 돼서 출근길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한 줄 평으로 해주십시오 했더니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요? 퇴근 후 생활은 사생활인가요? 비상 대비 시 공적 근신 생활인가요? 병사 월급 200만 원은 물 건너 갔나 봐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뜻을 아시나요?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간다고 하면 용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먼저 해서 노재팬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사과도 없는 일본과 관계 정상화만을 위해 꼭 정상회담 하셔야만 합니까? 장관 자녀 봉사 활동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그렇습니다. 대선 전하고 집권 후하고 지금 180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했고 조용하게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치 뭐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권양수, 김윤옥, 이순자 여사 예방했죠. 그리고 또 어제 여기다가, 이순자 여사 예방했죠. 네, 사적 지인을 동반하고 또 3명이나 부속실 직원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어제는 뭐 또- 한 명만 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한 명만 데려갔어요. 그러면 애초에도 한 명만 데려갔으면 될 텐데 왜 사적 지인까지 데려갔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남고요. 또 팬클럽의 사진도 게재하고 특히 이제 4선 이상 중진위원 11명 부인들을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회동을 가졌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약속 위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는 공적 관리 시스템의 밖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송범 원장님 역대 영부인 예방하는 일정 중에 이순자 씨 포함시킨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순자 씨도 거기는 참석을 했죠. 취임식에 참석을 할 때 그때 박주선 그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참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론 이 법적으로는 법률상 예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 박탈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법률상으로는 박탈이 되고 예우를 못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지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일종의 뭐 국민통합 의미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순자 씨가 거기 또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담례 차원에서 간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이건 뭐 모든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이 부속실 대선 운동 때는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속실을 이제 부활시켜야 되냐 마냐. 자, 갑론을박인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당연히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부인도 공인이잖아요. 대표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 행동을 하는데 공적 관리 시스템 밖에 있다 보면은 이게 사유화 논란 여러 가지 이제 비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 제2부속실이 없는데 여기에 1부속실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2명이나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일거수일투족을 다 김건희 여사가 보고 받고 또 대통령의 업무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선 때는 폐지한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된 해요? 공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적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사적 논란이 나오는 것이죠. 네. 송 본부장님은요? 원래 제 이부속실이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본관에 있었어요.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1층에 이부속실이 있고 네. 그 요번에 개방된 그 공간이 그 배우자 그 집무실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청와대를 넣으니 굳이 이부속실이 또 불편할 것 같아. 그렇게 거기 2층에 사무실이 아예 있었던 겁니까? 2층에 그러니까? 그 저도 그 풀 기자를 할 때 가봤거든요. 인터뷰할 때도 가봤고. 송 본부장이 청와대 출입기자 청와대 오래 오래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터뷰도 해봤는데 개별 인터뷰. 그때 보면은 본관에 가면은 2층으로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접견실이 있어요. 그런데 1층에 왼쪽으로 가면 무궁화실이라고 있는데 네. 그 안에 보면은 배우자실이 따로 있고 집무실이 따로 있고 그 앞에 이부속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청와대에서 그런 시스템인데 밖에 나오면은 이부속실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공약을 한 것 같은데 네. 원래 이렇게 나와보니 또 좀 더 그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너무 이 사적 영역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이부속실을 부활시켜야 공적 된다. 영역 그러니까 굳이 이부속실이 아니더라도 네. 명칭을 배우자 팀으로 하더라도 그 전에 이부속실에 인원이 한 4명이 있었거든요. 한 2명 정도 해서 배우자 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분 한 줄 평지 들어야 되는데 또 세 번째로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한 줄 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 하시는데 힘드시죠? 주말에 돌아다니시는 게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는지는 아시나요? 네. 또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들은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자동 수사할 수 있는 서약을 받고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었고 국민 여러분들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한테 기자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한 가지씩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너무 길었대. 그래서 오늘은 윤 대통령을 향한 질문 하나 역시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김건희 여사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오, 칭찬을 듣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네요. 이어서 미스터송 해주세요. 3, 2, 1. 출근길 기자간담회 어떤 일이 있어도 5년 동안 반드시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아, 좋답니다. 인공지능이. 야, 좋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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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